안녕하십니까, 강탁입니다. 2012년 10월 20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날 오늘 굉장히 추웠죠. 굉장히 추웠고 주말부터는 조금 풀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사람도 겨울이 되고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쯤 되면은 컨디션이 좀 나빠지죠. 아무래도 이제 날씨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감기도 걸리고, 이 동물인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말들도 겨울에 기온이 이제 추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사에서 이 온박은 좀 하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기온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컨디션에 난조가 옵니다. 그래서 인기마들이 부러지는 현상도 종종 일어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봄, 여름, 가을보다는 겨울철에 그만큼 이 능력의 그 갭차, 기복이 좀 심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이제 어저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일요경마에서 총 9개를 멋지게 적중을 시키면서 그야말로 이제 불바다를 이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불바다가 났는데, 자, 지난주에 이제 금토일 모두 합쳐서 총 19개 경주를 적중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경마만 총 9개. 총 9개를 적중을 시키면서 불바다가 났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제가 이제 이 문자 원본을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건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금토일 합쳐서, 총 19개를 적중을 시켰어요. 19개. 19개를 적중을 하면서 역시나 지난주는 완벽한 대승으로 끝났다. 휴장전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추석 휴장전에도 굉장히 잘했고, 그 추석 이후에 이제 바로 시작했을 때 그때 좀 못했고, 지난주에는 완벽한 대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근간의 경마판의 그 대세는 강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잘했으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놀랄 정도로 일요경마 때는 그냥 부르면 들어옵니다. 그냥 어떤 마버지에도 부르면 들어오고, 요 근래에 고배당 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한번 고배당까지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이었죠. 3월 말일 30일 날 토요경마에서 제가 복숭식만 354.2배짜리를 이 승부처에서,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그렇듯이 이 살아있는 현존하는 금년도 최고의 배당을 강타가 또 적중을 시켜드렸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이제 하반기 경마를 맞이해서 강타 계속적으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부산 서울 경마의 특징은요, 이 KRA컵 대상 경주가 실시가 되고요. 토요일 날은 과천 시장배, 또 부산 쪽에서는 경문안 도민일보배. 자, 이 대상 경주가 다채롭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전거리가 많은 그런 경마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편성 자체도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그런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제대로 한번 적중을 해서, 그야말로 역시 배당도 강타가 최고구나, 복병마 아저씨라고 그러더니만, 야, 배당도 강타가 잘 맞히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의 UCC 경마방송은 타 경마방송과는 좀 다르죠. 모든 일반 경주에 있어서 모든 마법을 오픈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난주에 승부처를 일요일 경마 2개 마치고 나머지 7개가 일반 경주였어요. 그러면 그 일반 경주의 마법과 강타의 경마방송의 마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상황이 낮죠. 물론 현장에 가게 되면은 현장 상태를 고려해서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체중 변화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예시장을 봤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나쁘다든지, 이럴 때는 바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정보가 이 마필이 없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또 승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참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알찬 방송으로 현장 중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ARS를 좀 참고로 하신다면 더욱더 나은 적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요주 1경주입니다. 토요 1경주부터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앉아서 한 마리 한 마리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자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주 수가 12두인데 마필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합니다. 그렇다면 혼전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거리가 1400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10번 대명불패 정도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는데 매번 뭐 선행을 가더라도 이렇게 크게 뭐 입상권 진입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잖아요. 매번 실전에서 조금 거리가 덜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는 사실상 뭐 어느 마필 하나 전개 2점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야말로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도 위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마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당일날 인기 여부와 뭐 이렇게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능력대로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빅토리 댄스입니다. 6번 빅토리 댄스. 일단 기본적으로 전개 2점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교주지 선행력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개 2점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 빅토리 댄스는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랬더니 김옥성 기수가 이제 오래간만에 김동균 마방에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취임력이 어느 정도 하각을 할지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1400 거리 경험도 풍부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 빅토리 댄스는 배팅권에 우선적으로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9번 빅석세스라는 마필입니다. 9번 빅석세스. 이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인데 사실상 그 이전까지는 뭐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순말치고는 530kg대 아주 체구가 큰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 살짝 조정을 거쳤고 또 이번 경주 시에 패턴상으로 선취인전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자, 일단 뭐 취임력이 안정화를 깨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9번 픽서세스도 출전마 중에 취임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선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강하고 빠른 편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고로 9번 픽서세스도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킬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두 살펴볼 것 같으면 다들 뭐 이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중에서 이제 복병권 전력을 알고 가야 되겠죠. 10번 대명불패가 과연 어느 정도로 선전을 해줄지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견진시에 이제 선행을 갔을 때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선행은 갈 수 있겠죠. 선행은 어느 정도 갈 수가 있겠지만 아주 강력하게 읽어주기에는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깨름칙한 구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 9번 픽서세스 외에는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번 대명불패 역시도 일단 여기에서는 가전은 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10번 대명불패. 믿음은 안 갑니다. 이게 선행인데 1400에서 지난번에 이제 경주력을 끌어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필은 지금 이 패턴적으로 보면 선취인전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는 전제를 깔아두고 한다면 6번 빅토리 테스를 제끼고 선행을 간다면 10번 대명불패도 어느 정도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고로 10번 대명불패가 아주 강하게 읽어주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편성은 6번, 9번 단통에 10번을 놓고 6번, 9번 버티는 그림이 있으니까 10번을 이렇게 받쳐서 10 놓고 6번, 9번 이렇게 받치는 전략으로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1경주는 뭐 딱 3마리 갖고서 간단하게 자, 마무리를 접을 수 있는 1경주가 아니겠느냐.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세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들이 없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주 이경주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나름 배팅권의 충마의 후착 접전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토요주의 이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 시에는 4번 2열 레이스라는 마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4번 2열 레이스.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자, 먼저 2번 마이티 브레콜입니다. 2번 마이티 브레콜. 2번 마이티 브레콜. 마사고등학교 출신들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김초로, 이렇게 박병윤인가? 이강성가? 이런 기수들이 있잖아. 신인급 기수들이. 이 마사고등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말에 대한 이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고서 마사 기수생, 거기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 타고 성적도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인공 기수는 앞으로 대성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술도 좋고 성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 데이터로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근간에다가 지난번 경주 때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어.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그 급하강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늦발이죠, 늦발. 늦발을 하면서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늦발만 하지 않고 또 2번 게이트에 있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전력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보더라도 직전에 급하강을 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안마린 관계로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 2번 마이티 브레이커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이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피리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4번 2열 레이스입니다. 4번 2열 레이스. 이 마필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런 마필들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취입력이 조금 부족하고 선행력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시에도 일단 전개상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개상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전주에 선취인력 모두 나름대로 동반 상승. 그러니까 선행력의 급상승과 취입력이 좀 미지근한, 지구력의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편성에서는 그래도 4번 2열 레이스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또 한 번 만났기 때문에 경주거리 1200이지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4번 2열 레이스는 직전 이전주에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준 선취입력이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피리 배팅권에 난장을 쉽게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2열 레이스도 피리 가져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요거는 이제 참작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8번, 여기서 이제 8번 현대영화라는 마필과 그 다음에 이제 9번 카레대륙 요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시의 요주의 마필들이에요. 8번 현대영화라는 마필은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줬고 이 패턴적으로도 선취인력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고성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의 능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 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강거리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현대영화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9번 칸의 대륙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가 거리가 또 1200으로 늘어났어요. 근간에 두 번의 하강, 그 다음에 1200으로 거리 늘고 그러면 이 마필은 아무래도 강하게 읽어주기엔 뭔가 부족하고 현대영화가 고성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패턴이 굉장히 좋고 계속적으로 걸으면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번 칸의 대륙보다는 8번 현대영화가 더 센 말이다. 그러면 8번의 효용 가치는 뭐냐? 삼복이죠, 삼복. 삼복승이 효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8번 현대영화는 이 삼복승으로 건드려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랬더니 2번, 4번, 2번은 단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단통이고 여기에 4번, 2번, 8번 요거 삼복승으로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 놓고 또 2, 4까지도 받치고요. 자, 요런 배팅 전략, 그러니까 배팅의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8번 현대영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요제 이경주는 요것으로 딱 마무리를 짓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전부 다 배팅 거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3경주입니다. 토요제 3경주. 자, 이번 주 토요제 3경주는 과연 어떤 패턴이냐. 신마 및 성장마 간의 일전이라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편성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선행형 마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1번 테리어, 10번 대싱 디바. 자, 여기에 또 3번 부산성 레이디.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두권에 경합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이제 전개를 한번 먼저 그려볼까요? 1000m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고, 그러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이 뭐야? 3번 부산성 레이디, 그 다음에 1번 테리엇,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10번 대싱 디바. 요 세 마필이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경합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리가 1000m죠. 그러면 이런 마필들의 어느 정도 그 모양새를 보자. 1번 테리엇입니다. 480km대의 안말로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데뷔전 시에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승하며 입상권에 진입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 시에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선입 전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안말로서 480km대 말이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번 테리엇이란 마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의 우수 내지는 잠재력을 보유,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테리엇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음은 3번 부산성 레이디입니다. 지난번 경주시에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종반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줬는데, 3번 부산성 레이디도 조금은 440km대의 말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세게 보기에는 좀 2%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10번 대싱 디바라는 마필입니다. 요거 마필도 이제 안말로서 선행력과 추임력 모두 겸비한 모습인데,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이 3번보다는 10번이 낫고, 그 다음에 10번보다는 1번이 낫다. 그러니까 10번 대싱 디바는 그래도 받칠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도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과연 이제 어느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에 이제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2번 코너스톤입니다. 2번 코너스톤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그래도 데뷔전 때는 나름대로 추임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전째 이제 선행력을 끌어내니까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2번마가 그나마도 보병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마필은 이 5번 미라클 댄서, 이 마필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이 3번 부산성 레이디까지 요 정도의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0번 대싱 디바, 2번 코너스톤, 3번 부산성 레이디. 그러니까 1번 테리엇을 축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 어차피 선행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1번 테리엇은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스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선행을 갖다가 좀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잠재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1번 테리엇을 축으로 놓고 10번 대싱 디바를 1번, 10번 쪽으로 단톡으로 승부를 하고, 여기에 1번 테리엇을 놓고 2번 코너스톤과 3번 부산성 레이디 1 놓고 2번, 3번. 자, 이렇게 받쳐가는 전략으로 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3경주도 혼전은 아니고요. 이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토요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간다.
자, 요번 경주는 사실상 다들 이 어린 마필들의 일색이죠. 어린 마필들의 일색인데 편성상으로 봤을 때 강하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이 과연 어떤 마필이냐.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오버 천리오라는 마필이 그래도 가장 나은 전력을 갖고 있는데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5번 천리오가. 자, 그랬기 때문에 5번 천리오. 출주 주기가 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사실상 뭐 1주 만에도 출전하고 2주 만에도 출전하고 있는 부산경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주라면 조금 길어진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자, 먼저 1번 당대군항입니다. 1번 당대군항.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경주 시 거리가 1000m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걸음의 신장들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요즘 추세가 경주력이 계속적으로 끌어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한 번 더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당대군항은 근간의 패턴상으로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배팅권에 난처가 시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5번 천리오야.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고 1000m를 지난번 경주에 출전을 해서 역시나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런 마필들은 이제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5번 천리오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5번 천리오까지도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여기서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8번 신명란이란 마필인데 이게 패턴이 굉장히 좋네요. 요 마필은 당일날 배당 여부를 상관없이 김영석께서 팔리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잘 타다가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거쳤습니다.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는데 요 마필은 이제 선취인력 모두가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모두가 또 직전 조정에 따른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선행을 가야만 베스트인데 선행을 가지 못하니까 그게 좀 불안 요소다. 8번 신명란은 그런 불안 요소를 조금 안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알고 갈 수 있는 마필이 9번 강한의지인데 9번 강한의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추임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며 자, 입상에는 실패를 했는데 능력은 굉장히 우세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걸음의 신장 뚜렷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9번 강한의지도 바로 연투를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편성은 5번, 9번 쪽으로 가는 게 정석입니다. 5번이 죄송합니다. 자, 5번 천리오가 축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5번, 9번 쪽으로 단통으로 승부하고 5를 넣고 1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약간의 그러니까 불안 요소를 조금씩 갖고 있잖아. 8번 신명란은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고 선행을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1번 당대군항은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이 높지만 근간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번, 8번이 약간의 불안 요소는 안고 있고 5번, 9번은 그래도 능력 신장을 자연스럽게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 9번이 단통으로 때릴 수밖에 없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교차 1경주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어느 경주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4경주, 토요 제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제4경주 역시도 이 성장마간의 일전이잖아요. 그럼 모두가 이제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이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토요 제4경주. 자, 9번 채구라는 마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제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마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느 마필이 난지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번 최구라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에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왜? 3번 노지라는 마필이 굉장히 빨라요. 3번 로지하고 10번 인더서티라는 마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3번 노지가 선행을 가요. 선행을 가고 여기에 이제 10번 인디서티가 선임을 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적 편한 선행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행하고 요게 이제 압박가하고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편성을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 먼저 3번 노지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서승훈 기수가 과연 이번 경주 이제 어느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줄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선행을 나서서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 된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된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요거는 고르니까 3번, 로지는 받치기 정도의 메리트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반 지구력이 조금 부족한 마필이고 10번 인디서티에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10번 인디서티는 지난번 경시 이제 선임으로도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마필도 사실상 안 되는 마필이 아니잖아요. 선임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10번 인디서티도 받치는 정도. 왜? 두 마필이 경합을 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9번 최구라는 마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9번 최구도 지난번 데뷔전 때 이 마필 자체가 500kg가 넘는 순발인데 초반 느린 경주를 만나 선행을 나서서 중반에 가서 아쉽게 덜미를 잡히면서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당시에도 승부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마필이고 허재영 조교사가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실시했던 마필로서 이 6,500만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재영 조교사 입장에서는 뭐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최구는 이번에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전개성에서 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자, 여기 11번 용강이란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취입력을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다. 선취입력을 겸비하고 있는데 선행력이 좀 딸리는 마필이죠. 하지만 이 마필도 기본적인 체구로 봤을 때나 발걸음으로 봤을 때는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이 네 마리 중에서의 잠재력으로 본다면 저는 9번 최구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요. 자, 여기 이제 12번 용강 쪽으로 한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서 9번 11번 쪽으로 가져가고 당일날 현장 상태를 보고서 3번 노지와 10번 인디서티 이런 마필들을 9번을 놓고서 받치는 전략으로 임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그러니까 이 토요제 4경주는 현장 상태까지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체중 강에까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토요제 4경주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2경주. 제주교차 2경주. 이번 경주는 제주경마 UCC 승부처입니다. UCC 메인 승부처. 여기서 이제 승부를 한번 보겠다. 오전장에는 제주교차 2경주를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완벽한 상황을 한번 1차적으로 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주교차 2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갔는데 어렵습니다. 뭐 영상신호, 동대문해권, 백록장화, 항제대부, 선봉대장군, 달호로 뭐 이런 마필들 줄줄이 나오는데 다들 매번 같이 붙고 뭐 그러는 영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보는 경주시에 그야말로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고 또 전개상의 경합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배당판의 인기마가 실질적인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배당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한 경주다. 그러니까 제주교차 이경주는 오늘 오전장에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유일한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주교차 이경주를 UCC 메인 승부처로 해서 중배당 단통으로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이경주 한번 갑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5경주도 실질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토요제 5경주. 이거는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중배당 승부처다.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경마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마 경주하고 웬만하면 마지막 경주하고 그 다음에 칠두 경주 이런 경주는 절대로 승부처로 선정을 하지 마라. 경마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신마 경주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질 않았으니까 이걸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뚝섬 시절 얘기야. 뚝섬 시절은 말이 질이 떨어지니까 막 삑살이 나고 게이트에서 튀어나오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고 완전히 어떤 변수가 물 먹으러 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근데 요즘은요, 말들이 질이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드물고요. 마지막 승부처라는 개념도 이제 내일이 없다는 개념. 여기서 지면 더 이상 복구가 안 된다는 개념인데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칠두 경주. 이건 칠두 경주 지금도 안 하고 싶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웬만하면 안 하지만 이런 거는 구분을 하지 않는데 신마 경주는 그래도 강타가 제일 잘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 경주마의 경주력의 추이. 제가 이 경마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신마 코너에서 제가 경주력의 추이에 대해서 나이별로 어떻게 성장을 하고 그 마필이 어느 시점에서 승부를 해야 되고 안마들은 9전 이내에서 승부를 해야 되고 순발이나 거세반은 12전이나 13전에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마필을 누차 했었어. 그러면 그런 말들을 얘기한 건 뭐냐면 그 말들의 성장 패턴이나 성장 추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신마레이스 얘기를 합니다만 이 5경주에서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로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본다. 이런 경주는 강타가 아니면 마칠 수가 없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주 승부처로 또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도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제 5경주 신마레이스 강타가 최고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4경주. 자, 이번 제주교차 4경주도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일전인데 이번 경주 시에는 나름 배팅권의 충마가 뻗팅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바로 5번 소리샘이란 마필입니다. 요즘 이제 항태성 기수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작년만 해도 50승을 넘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뛰었는데 들쑥날쑥하면서 제대로 승부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특히 인기마의 기사가 있을 때 또 좀 부러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다 보면 되게 가던데 어디를. 왜냐면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좀 타주길 기대하고 5번 소리샘은 이편성에선 그냥 능력상 대가리예요. 5번 소리샘. 이편성에선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표. 5번 소리샘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문제는 후착입니다.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자, 4번 비밀번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승부를 해도 매번 그 타령이고 더 이상의 걸음의 변화가 없으면 이런 말들을 흔히 얘기했을 때 변마. 여기를 비슷한 말은 똥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똥말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매번 승부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맨날 착순에만 머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골손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냥 매번 승부를 하는데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에 대해서 별반 메리트를 못 갖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짜증나는 마필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배당이 터진다면 저 10번 대문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거 추임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추임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선취인자 모두 끌어내면서. 그러면 이번 경주 시에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느냐고 1700경주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늘어난 거리에 어느 정도 변수를 보여줄 수 있느냐,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원체 추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10번 대문호는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장점으로 돼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은 보병권 전력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10번 대문호는 배팅권에 가져가 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번 신천신비가 어느 정도 이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1번 신천신비. 이게 이제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요. 그런데 직전 조정을 거쳐서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또 선행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어서 전개 2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추임력이 급박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1번말을 그렇게 강하게 봐주기에는 좀 2%가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깨름칙한 구석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7번 힘창기대도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이라서 별반 메리트가 없고, 자, 여기서 이제 2변을 기대한다면 9번 왕궁의 별인데, 워낙에 이제 금강경주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에서 어느 정도의 경주력 신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런데 요 9번 왕궁의 별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될 수가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신천신비가 그래도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주니까 5번, 1번 쪽에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요. 5를 놓고, 여기서 이제 4번은 좀, 이번에도 별로 보고 싶지가 않고, 9번 왕궁의 별과 10번 대문호, 5 놓고 9번, 10번. 자,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경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열거했던 마필들은 당연히 현장 상태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마필들이 되는 거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5번 소리샘이 배팅의 축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소리샘을 놓고서 저배당이냐 중배당이냐 요것만 고르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차 4경주도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경만 다 끝났고요. 자,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요제 6경주 신마 앤드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 1번 정상 나눕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데뷔전 때 능력 신장을 보여줬잖아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빠른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지구력까지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다. 절대적으로 강가에서는 안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입상권 진입 가능하다. 여기서 변수 2변 3번 예상이란 말인데, 요 마필도요 제가 보기에는 싹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 구매마니까 뭐 개별 구매마도 아니니까 아주 세게 볼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 999 같은 게 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마필을 보고 싶어요. 3번 예상이란 마필.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강하게 봐줄 수 있는 마필들이 없고, 그나마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들은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레버렛밋 다운, 11번 레버렛밋 다운, 요 마필. 이 마필도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나름대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경주가 거리가 1200인데 어차피 정상마루가 선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요 마필은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1200에 첫 도전을 하지만 근간 2번의 경주 자체가 안정적으로 선입을 펼치면서 끌어낸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변 연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200경주를 맞이해서 이변 연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마리 정도가 봐줄 수가 있겠는데, 한번 살펴보죠. 5번 켄터키선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어요. 공백기를 갖고 5번 켄터키선. 지난번에 이제 공백을 갖고 출전해서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온 마필이죠. 그럼 기복이 좀 심해요. 그런데 이 편등에서는 직전 조정에 따른 경기력의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기복이 심하지만 덜커덩하고서 입상에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 여기 7번 금영웅이란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실질적으로 7번 금영웅 같은 마필도 순발로서 데뷔전 자체와 주행검사 자체의 발주 고착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발주 고착기, 그 다음에 선행력 부족, 이게 뭐 똑같은 얘기인데 어차피 7번 금영웅이라는 이런 마필은 종만 뚝 심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5번 켄터키 썬보다는 오히려 7번 금영웅 같은 마필들이 의외로 조금은 선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의외로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1번 정상마루와 11번 레버앤미 다운이 그래도 1200에서도 끈끈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1번, 11번 유력하고 여기에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7번 금영웅이나 마필을 놓고 1번, 11번 정도 가져가는 전략. 나머지 뭐 5번 켄터키선 같은 마필들이 있긴 한데 이런 마필들은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주 6경주도 뭐 이렇게 딱 보면은 좀 혼전처럼 보이지만 3마리에서 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배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강타의 중반부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토요경마 배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중반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제 7경주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이게 어려워요. 뭐 어떤 말들이 들어오더라도 어렵잖아요. 이게 충마가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3번 뭐 럭키 빅터가 충마입니까? 아니면 뭐 8번 라이퍼 타임이 충마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마필이 충마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를 중매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를 강타가 제대로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여기서 배팅 자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주예요. 토요제 7경주 한번 제대로 배팅 자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요제 7경주까지 마무리를 짓고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입니다. 요번 토요제 8경주는 좀 프로들이죠. 자, 여기서는 강타가 12번 댄싱 아이치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싱 아이치. 이 토요제 8경주는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운 그런 경주로서 초반에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6번 아일리시 빅터도 선행을 가려고 그럴 거고, 3번 농런드림도 선행을 가려고 그럴 거고, 자, 여기에 또 10번 대박열출도 선행을 갈 것이고, 9번 미카까지도 선행을 가고, 7번 홀리파티까지도 강하게 선두권에 압박을 가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두권이 모두 무너졌을 때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마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요. 선행마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으니까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필연이다. 그냥 무조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필연적인 경주에서 12번 댄싱 아이치가 그나마도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추임력이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경합을 펼치는 편성이고 레이스가 빠를 가능성은 있지만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막판에서 어부지리로 12번 댄싱 아이치가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바로 12번 댄싱 아이치는 이런 이유로 해서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농런드림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손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3번 농런드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이 빠른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손입이 가능성을 갖고 있고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500kg가 넘는 이 당일 체중이 줄여야만 되는 마필입니다. 체중 체크가 꼭 필연인데 암말로써 500kg에 육박하는 마필인데 이게 군살이 좀 찐 말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좀 줄여야만 3번 농런드림은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다.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버 브라운 테리엇이란 마필입니다. 오버 브라운 테리엇. 5번 브라운 테리엇도 제가 보기에는 되는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 건강경주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그 성장 자체가 모두가 손입전개를 펼치면서 일궈낸 능력이기 때문에 3번 농런드림이든지 5번 브라운 테리엇인지 이런 마필들은 경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손입으로도 충분히 타고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라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이제 강하게 봐줄 수 있는 마필들이 또 누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뭐 아주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들은 없고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 그나마도 이변을 연출한다면 6번 아일리시 빅터. 6번 아일리시 빅터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안효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냈어요. 선행을 가가지고 경주력을 끌어냈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는 경주시에 선행 손님인데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필의 능력을 또 한번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변수의 마필인데 6번 아일리시 빅터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하면서 어쨌든 12번 댄싱 아이츠를 저는 축으로 봅니다. 이 중에서 5번 브라운 테리엇을 12번 5번 쪽으로 단통으로 승부하고 12번을 놓고서 3번 농런드림과 6번 아일리시 빅터. 자, 12번, 3번, 12번, 6번까지 방어해 볼 수 있는 토요제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번만을 세게 본다. 당일날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지만 강타는 뭐 12번만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9경주는 터질 수도 있는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제 9경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UCC 준메인 승부처로 무조건 적중을 토대로 배당이 터지더라도 무조건 적중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한 중배당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 9경주는 뭐 아라가야, 바다포스, 뭐 여러 마필들, 그 다음에 뭐 닥터케이, 특급 이벤트 이런 마필들이 다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인데 누가 팔리더라도 입상을 무조건 장담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 연출이 아주 농후해 보이는 경주이면서 그러면서도 여기를 무조건 적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강타이기 때문에 자, 이 9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겠다. 자, 한번 UCC 준메인 승부처인 토요제 9경주에서 멋진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9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과천시장배 특별 경주가 되겠는데 너무 출전수가 적어가지고 조금 허접해 보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뭐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자, 토요제 10경주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1번 흥룡비상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메이스아트 그 다음에 여기서 4번 베스트 아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마필이 7번 K탑 이 정도 마필들이에요. 이 정도 이 4마리 싸움이에요. 4마리 싸움.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개상으로는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1번 흥룡비상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놈이 3번 메이슨이나 7번 케이탑이나 2번 스톰뮤직인데 다들 이들 마필들 간에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굉장히 치열할 가능성이 있다. 자, 1번 흥룡비상은 일단 선행이라는 강수를 갖고 있고 또 선입전개 능력도 겸비하고 있고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장밴드 과천시설관리공단의 마필이니까 어쨌든 뭐 승부 의지는 아주 강하다. 승부 의지는 강하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흥룡비상은 피리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3번 메이슨입니다. 선행을 갔을 때와 선입전개를 펼쳤을 때 능력차가 아주 미비하다는 걸 봤을 때는 의외로 이 마필은 능력권 전력을 갖고 있다. 능력마다 530km대의 거구의 마필인데 순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이 우수하니까 이건 능력마다. 그래서 3번 메이슨도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마필이에요. 4번 베스트아입니다. 이거 조금 힘들죠. 이거 능력상으로 조금 좀 힘들고 7번 K탑입니다. 7번 K탑인데 요 마필도 이제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일부 흥룡비상과 과연 선행 경합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두 마필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7번 K탑이 조금 나은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선행과 선입을 봤을 때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어쨌든 3번 메이슨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볼 수가 있고 K탑과 흥룡비상 간에 선행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1번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네요. 그러니까 3번 1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 7 넣고 1, 3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1, 3, 7 3마리 싸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천시장밴드 조금 허접하고 또 선행마들도 많고 또 이들 선행마들이 능력마이기 때문에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변 가능성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큰 변수는 없잖아요. 8두밖에 출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이변은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UCC 메인 승부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토요 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이고 가장 자신있게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토요제 12경주. 제가 원래 주특기가 뭐냐면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 그러니까 이 토요제 11경주가 UCC 메인 승부처고 토요제 12경주가 그야말로 강타의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인데 이 두 개 경주, 토요제 11경주와 12경주에서 상황 승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11경주도 적중과 동시에 중배당을 맞힐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UCC 메인 승부처로서 강력하게 붙어갖고 여기서 마치면요 토요제 12경주에 바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이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로서 또 한 번 마지막 승기를 붙일 수 있는 토요제 12경주에서 두 개 경주에서 완전히 5-3마리 토요경마 완벽한 대승으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멋진 승리를 기대하면서 강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충성!